네, 대학 입시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종합평가에서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교내 대회 상을 남발하거나 특정 학생에게 상을 몰아주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네, 학생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 스펙을 부풀리기 위해서인데요. 명문대 진학 실적을 내기 위해서 성적이 좋은 아이들에게 상장 특혜를 준다는 게 확인된 셈입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학교 생활 기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줄여서 학종 이렇게까지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하잖아요. 예. 이게 뭔지를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시 모집할 때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예. 수시 모집은 내신 성적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학종하고 이 두 가지로 이제 전형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학종은 자기소개서하고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네.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상을 많이 탔다. 예.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상을 그래서, 너무 네. 많이 탔는데요. 한 명이 1년에 88개 정도도 탔대요. 그렇죠. 상을 예. 이제 한 사람한테 몰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 사람이 1년에 88개의 상을 탔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표되고 나서 이 정도일 줄이야 라고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 어떤 학교는 그 627개의 학교에서는 한 사람한테 20개 이상의 상을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말이죠. 네. 그리고 상장 몰아주기가 여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뭐 88개가 이제 가장 많은 거긴 하지만 그 못지않게 또 뭐 70개, 60개 이렇게 많은 수를 한 학생한테 몰아줬다. 예.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성적 줄 세우기를 하지 않으려고 수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잠재력 발굴 네. 그리고 줄을 세워가지고 1등, 2등, 3등 해가지고 대학 가는 걸 좀 지양해보자. 예. 그렇게 안 하고 잠재력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대학에 가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시 모집을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런 취지가 몰각되고 돈 있는 사람, 세력이 이제 이 대학의 어떤 입학 여부를 좌우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가 굉장히 많이 무색해졌다라고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전략을 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렇다고 그래요. 네. 명문 학교로 이름이 나야 그 다음 학생들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네. 이게 수시다 보니까 수시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A 학교에서 작년에 10명이 뭐 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학생들도 그 전에 그 어떤 전적, 성적 예, 예. 이런 것들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이런 첫 번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의 어떤 그 요구가 굉장히 강렬한 학교들이 많은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잘 사는 동네 뭐 그러면 그야말로 아주 뭐 빗발치듯이 그런 어떤 요구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야만 되는 특히 사립학교 예. 이런 데에서는 거의 뭐 이것이 목숨을 건다 그러니까요.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혹시 뭐 생각하기는 뭐 아니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명문대학에 진학을 시키면 교사나 학교 측에도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혜택이 있겠죠. 사립학교 예. 같은 경우야 특히 뭐 아무래도 또 뭐 그 학교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예, 예. 네. 뭐 그런 것도 혹시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국공립학교 하더라도 어쨌든 교사의 명예라든가 학교의 명예가 올라가는 건 뭐 분명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재력 있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강남학교 네. 같은 데는 말이죠. 이런 데는 뭐 자기소개서 하나 쓰는 데에도 내지는 또 뭐 모의 면접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 하는 데에도 100만 원씩 뭐 써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자기소개서라든지 생활기록부라든지 이걸 관리를 해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1년 내내 또는 3년 내내 관리를 해준다든지 그러면서 돈이 뭐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기도 그러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냈을 때 네. 학부모들로부터 지원 같은 것도 기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예전에 수능으로 들어가는 것만 있었을 때 그게 좀 더 깔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학생들의 어떤 그 적성이라든가 내지는 능력을 거기에 맞게 발굴하고 그다음에 잠재력을 높게 봐가지고 이런 수시를 만든 거거든요. 취지는 되게 좋았잖아요. 취지는 굉장히 예. 좋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곡되고 지금 잘못 이용돼가지고 그야말로 돈 있는 사람.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그 돈 있는 정도로. 사람만 좋은 대학에 간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걸 관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심지어 입학사정관을 지낸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방과 후에 또는 학교에 와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또 어떤 강의를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입학사정관 지낸 사람을 개인적으로 과외선생처럼 예. 고용을 해가지고 어떤 생활기록부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 취지와는 달리 이것이 악용되고 있고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수저다 네. 이런 면이 있어서 이 폐해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뿐만 아니라 또 수시 전형에서 제도권 밖의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올해부터는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들도 수시 모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원래는 검정고시 학생들을 수시 모집 제한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작년에 근데 그것이 우연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형식상으로는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검정고시 학생들이 지원하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생활기록부 성적을 별로 좋지 않게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말이죠. 예. 이것이 이제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딱 드러나진 않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검정고시만 가지고는 수시 모집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예, 예. 수시 모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학교에서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예. 그 사람의 적성이 어디에 있는지, 네.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뽑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못 보지 않았냐? 그렇지. 검정고시는 뭘 보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라든지 적성검사 어떤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뽑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어떤 난색을 네. 표하면서 아직도 불이익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인근에 대형 영화관 건물을 짓고 있는데 3층짜리 주차장을 딸려서 짓고 있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있대요. 어떤 일이죠? 맞습니다. 이 강남역이 예. 아주 그 지하철역 근처인데요. 네. 여기 뭐 노른자 땅이겠죠. 예. 그래서 850석 규모의 영화관을 졌어요. 근데 영화관을 짓다 보니까 주차장도 같이 졌거든요. 네. 근데 이 주차장이 3층짜리입니다. 예. 이 3층짜리를 졌는데 문제는 지상 3층이라는 거죠. 네, 여기 3층짜리죠. 1층, 2층, 3층 네. 지상으로 말이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네. 아파트 침실하고 5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차장하고 너무 말이죠. 가깝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은 언제 끝납니까? 1시 돼야 끝나죠. 늦게 끝나죠. 그렇죠. 늦게 예.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간에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그다음에 빛이 나오죠. 영화관은 예, 예. 소음, 소리 예. 나오죠. 그다음에 차가 밤에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1시에 네. 나간다. 네. 그럼 차 불빛, 차에 뭐 윙윙거리는 소리, 예,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주거 생활권이 침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 그 이제 아파트 주민들의 얘기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영화관 측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임차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건물을 빌린 거다. 건물을 빌린 거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건물주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얻어서 건물을 지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예. 지금 갈등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상가 주차장이 또 공공지가 아니라 사유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쉽게 갈등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글쎄 말입니다. 이제 사유지고 네. 그다음에 재산권 행사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재산권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제약은 있습니다만은 넓게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건축 허가는 받았어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잠도 못 자고 소음 공해라든가 빛 공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봤단 예. 말이죠. 네. 근데 이것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아마 그 기각 이유는 좀 늦게 했다든지 내지는 아무래도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방풍림을 설치한다. 네. 내지는 거기 차벽을 뭐 설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가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거 생활권이라고 하는 거 사생활의 어떤 비밀과 안정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네. 그거는 재산권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평온하게 어떤 삶을 향유할 권리, 밤에 잠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밤에 정말 잠을 못 잔다면 그거는 그 못지않게 재산권 못지않게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거를 이제 설치해 주겠다. 그래서 빛도 새나가지 않도록 하고 소음도 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는 중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한 중인가 봅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중재가 이제 확실하게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이 됐고 그러면 남은 게 지금 말씀하신 구청에서 중재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죠. 해결 중재밖에 방법이요? 없는데 예. 이것이 사실은 중재가 될까요? 중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그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미 지은 어떤 주차장 건물을 쓰지 않는다. 이거는 좀 어렵겠지만 네. 원래 이제 아파트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차장을 지하로 돌려라 이런 얘기예요. 예, 예. 네. 근데 영화관에서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얘기고 건축주는 우리는 허가받고 했다. 합법적이다는 얘기고 네. 그렇다면 지금 남은 얘기는 최대한 빛과 소음이 새나가지 않도록 아파트 측에서 어떤 그 주거 생활의 안정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거 예. 그게 남아있지 않은가 싶은데 예. 아파트 측에서 그거 가지고 만족을 할지 하여튼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앞으로 예.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 안타까운 것이 이 연인 관계에서의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헤어진 연인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해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1,300건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처벌이 미흡해서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처벌도 미흡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그 리벤지 포르노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사실은 1,300건 중에서 60%는요. 그런 포르노가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 피해자인지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한번 퍼지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삭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삭제할 수 있어야 되고 처벌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번 퍼져나가면은 삭제가 어렵고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남성하고 여성이 있다면 남성이 만약 유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자기 얼굴은 싹 가리고 네. 여성 얼굴만 유포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예. 이 사람이 고의로 유포를 시켰는지 그 남성이 네. 이게 입증이 잘 안 되는 거야.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렇게 했는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처벌이 지금 어려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벌금이라든가 뭐 집행유예로 받은 것이 90% 정도. 그런 어떤 우리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어떤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처벌이 좀 잘 안 되고 처벌이 손방망이에 그치는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처벌도 미비하고 이렇게 유출하는 사람의 생각도 미비하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인데요. 네. 저도 이걸 보니까 좀 놀랐는데 이제 그 성관계 동영상을 재촬영한 거는 지금까지는 법에 안 걸렸나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관계 동영상을 내가 다시 한번 카메라로 찍은 거를 유포하는 거는 법에 안 걸렸나 보죠. 글쎄 말이죠. 그게 얼마 전에 예.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카메라대 이용 촬영죄라는 게 있어요. 예. 카메라대 이용 촬영죄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서 그걸 유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예. 직접 촬영하는 게 아니라 그 화면을 갖다가 예. 촬영해서 그걸 유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와 있는 화면을 다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유포를 이건 시키는. 신체 촬영한 게 아니라 화면 촬영한 거니까 아니다 이런 예, 그래가지고 거죠. 그게 무죄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그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버렸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다 유포해버리면 예. 무죄가 이래서 법에 사각지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정안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신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상물을 촬영해서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개정안은 나와 있는데 예. 이것이 지금 언제 뭐 통과가 될지 그때까지 근데 하루하루가 이건 중요하단 말이죠. 예. 정말 손각을 다투는 건데 빨리 이거 만약에 이것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 유포를 무작위로 예. 방대하게 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각지대가 생겼다. 원래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벌금형이 있거든요. 네. 이제 뭐 3년 그래서 동의를 해서 찍고서 유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 동의를 안 하고 찍어가지고 몰래 찍어가지고 예. 유포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벌금형이 아까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벌금형을 없애야 된다. 징역형만 하자. 무조건. 이 범죄에 있어서는. 예. 왜냐하면 이 옛날에 이 법을 만들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이것이 가지는 어떤 폐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말 사람 인격살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벌금형도 없애고 처벌도 강화하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영상물을 촬영했다 하더라도 네. 처벌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